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항상 맨 처음 보여드리는 거, 여기 아이디를 기본값에 빵원이라고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 담당자랑 상사 체크가 된 거는 또 이제 넓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 저한테 오셔라가 좀 이제 주 목적이긴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이렇게 기본값에 빵원이라고만 세팅이 되더라도 눈탱이 안 당할 확률이 웬만해서는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뭐 보여줄 의무는 없어요. 이런 방법이 있다, 마진을 남기는 방법. 이런 걸 왜 만들어 놨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은 바나나 이런 게 좀 일반 시장보다는 조금 다소 비싸요. 우리 거는 좀 품질이 더 좋고 또 비싸다, 그리고 시장은 우리 것도 품질이 좋다 하지만 싸게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결정은 이제 소비자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시세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서 좀 이제 눈탱이 당할 확률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오픈하지 마라 라고 하는 법도 없고 하니까 안내를 한번 해드리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환경 설정을 제가 건드리면은 다른 유튜브 하시는 딜러분들이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게 되시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머리를 쓰는 게 뽀록이 나는 게 싫어서라도 그런 걸 할 수가 없겠죠, 상식적으로. 뭐 인천 부천만 피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10,000명이 넘어가는 그 딜러 속에서 분명히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천 거나 수원 거나 부산 거나 거기서 거기다 라는 거를 전에도 100만원대 내지는 전에 K3 포르테, 그 전에 올류모닝 편에서 제가 한번 왜 그런 건지 안내해 드린 게 있고, 100만원, 200만원대 중고차, 300만원, 400만원대 중고차에서 제가 충분히 이해 가시도록 설명해 드린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의사항 좀 길어요. 그래갖고 오늘은 주의사항을 생략하고 시세부터 안내를 해드리는 쪽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수 20만 키로 이상은 안 볼 겁니다. 좀 너무 이후 거는 이 금액대 좀 과하다, 이제는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 볼 겁니다. 가격 순으로 순서대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오름차순으로. 첫 번째가 솔라라 쿠페, 이게 나오는데 이게 뭔지 사실은 제가 잘 몰라요. 도요타 거긴 한데 많이 거의 중고차면서 처음 보는 차인 것 같은데, 이런 차는 뭐 성능을 보면 불법 구조 변경 아니고, 사고차 아니고, 침수차 아니고, 양호에 검사 기간은 좀 많이 지났어요. 1년여 기간 검사가 안 되는 건지 왜 이렇게 해놨을까. 실제로 이제 원부 조회를 해갖고 내지는 이제 등록 증상을 보면은 이게 갱신이 돼 있을 확률도 있지만 그건 모르는 거고, 키로수 67,000km, 여기는 108,000km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거는 그 웬만해서는 안 팝니다. 웬만해서는 거의 안 팔아요. 수입차가 또 수리비가 나오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국산차면 어느 정도는 케어가 될 수 있는 건데, 수입차를 좀 이제 억지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 수리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매하고 나서 직후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미 입금받은 차주는 웬만해서는 다 이제 나몰라라거나 안 된다, 환불 안 된다, 이렇게 나올 확률도 좀 상당 부분 크기 때문에 좀 소액의 수수료만 받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커서 이런 수입차는 판매가 어렵다는 거. 여기 밑에 MKZ 이런 것도 왜 제가 이런 차를 안 파는지 설명을 좀 충분히 해드리고 좀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판매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진짜 가급적이면 안 팔고 싶다라는 겁니다. 포르테 쿱도 나오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600만원부터 좀 괜찮은 것들 나온다. 얼마 전에 이제 포르테 편만 해드렸는데 포르테 쿱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고 뭐 이제 많이 크진 않고 들어온 지 지금 한 3개월 됐는데, 글쎄요, 안 팔리면은 안 팔리는 이유가 있다. 될 수 있으면 2개월 안쪽으로 돼 있는 차들을 판매를 하고 싶어요. 니오피러스가 나옵니다. 2007년 10월식이에요. 148,000km 갖고 있고, 지금 불법 구조 변경 아니고, 사고차 아니고, 침수차 아니에요. 그리고 양호에 올 양호에서 미세누유 하나, 동력 조향에 미세누유 하나 정도 있으면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겨울과 여름을 몇 번 겪어서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은 그
그 이제 엔진 틈새를 잡아주는 그 실리콘들이 녹았다 풀렸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미세한 틈이 생겨서 좀 미세누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 없고 들어온지 이런 거 이게 2달 정도 된 거 이런 거 이제 한번 볼만 할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일단은 봐야 되겠다 라고 얘기해서 이 정도는 좀 쏘쏘합니다. 제가 이제 정말 좋다라고 표현하는 차보다는 그냥 그럭저럭 쏘쏘하다. 왜냐면 중고니까 남이 타던 차 어떤 차인지 모르니까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크루즈 나옵니다. 크루즈가 점팔, 점육보다 이제 점팔이 좀 낫다 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이게 점팔도 이제 그렇게 미션이 100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에 점육 미션이 50점 미만이라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땐 점팔 미션도 한 70점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60점, 70점 이 정도. 간신히 좀 넘어서 이제 좋을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고르는 게 그렇게 따지면은 10대 중에 7대가 다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 세대를 고르기 위해서는 이게 복불복이라는 거예요. 세대를 봐서 그 중에 하나가 좋을 수도 있지만, 세대를 봐서 세대가 다 안 좋을 수도 있고, 한 대만 봐도 좋을 수도 있는데 그 확률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더 클 걸로,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손님들이랑 차를 덜어 보다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19만의 G색이면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리고 아반떼 MD도 나옵니다. 500만원대. 근데 아반떼 MD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650부터는 보셔야 돼요. 탈만한 거를. 시트는 가죽으로 보이고,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상단 매립이긴 하나 스마트 등급 알루미늄 휠, 깡통 휠이 아니라 알루미늄 휠이고 한데, 이제 접이식 백밀러도 있어요. 근데 성능을 보면은 역시나 유사고, 불법 구조 변경은 아니고 침수차도 아닌데 사고가 유사고요. 밑에 보면은 사고가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 차가 아무리 키로수가 15만 킬로라고 하더라도 밑에 보면은 유사고 차가 왜 크진 않은데, 뒤트렁크 도어, 뒤 지지대 정도면은 그냥 단순 교환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밑에 조금 이거는 이제 언덕 각진 경사가 완만하지 않은 각진 그 모서리가 있는 그 정상을 올라가다가 좀 빨리 올라가다 보면은 밑에가 닿아서 스크래치가 나서 이렇게 판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좀 덜어 있습니다. 등화장치 구조 변경, 이 얘기는 이 차가 LPG에서 휘발유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진 그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순정이 아니니까. 다른 이제 등화장치를 뭐 어디 그 싸제로 바깥에서 했는지, 아니면은 거의 뭐 바깥에서 했죠. 거기 블루핸즈 현대 서비스 센터에서 하는 경우보다는 바깥에서 그냥 저렴하게 좀 했을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 남바도 보시면은 약간 왠지 뭔가 깨끗하지 않은 거 보니까 훼손이 좀 들어갈 수도 있다. 연식은 13에 14 좋긴 한데 키로수가 많으니까 이거는 왠지 렌트카였다가 렌트카 업체에서 중고차 딜러한테 팔고, 그 딜러가 아는 업체에 가서 좀 저렴하게 해야지 좀 마진이 남을 테니 LPG 엔진에서 휘발유 엔진으로 바꿨을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 보시고서 연락 오시면은 저는 이 차는 못 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이유는 15만 킬로에 등화장치 바뀌었다 라는 것 때문에 불안해서 이런 차는 이제 판매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아무 차나
판매하면은 리스크가 좀 너무 커서 웬만하면은 구매하시고 나서 모든 분들이 다 기분 좋게 수리비가 나오더라도 그냥 소스한 거 중고차니까 뭐 이 정도 될 만한 그런 이제 수리비만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액센트 신형 0.6 GDI 탑 10만 킬로 이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 않나 한번 보겠습니다. 차 이게 튜닝된 거 좋아하실 그 20대 초 중 후반에 30대 초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차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 스프링이 들어가서 차체가 낮아 보이고 그리고 뒤에 리플렉터라고 하나요? 이거 뒤에 불 나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있고 탑이니까 상태 더군다나 리무진 시트를 씌워놨어요. 씌워놨고 선루프, 루프 스킨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카본이라고 하나? 뭐라고 했더라? 요거 뭐라고 했지? 요새 요 용어를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스마트 키도 있고 접이식 빅문러도 있고 USB 다 있고 네 보시다시피 상태가 좀 일단은 괜찮아 보이고 튜닝카하고 이 정도면은 과한 튜닝도 아니고 그냥 머플러 그냥 큰 놈으로 2발짜리 해놨고 성능을 보니까 무사고에 불법 구조 변경 안 한 게 있고 침수차 이고 그 다음에 검사 날짜는 임박했고 5월 25일까지 앞뒤로 한 달이니까 미세누이 없고 사고 없고 오일 쿨러 미세누이 트렁크 리드 횡단 후드 교정 그러니까 완전 무사고는 아닌데 이게 뒤에 교정이 좀 있다. 바뀐 박았나? 미세누이 하나 정도는 그냥 귀엽게 넘어갈 정도 됩니다. 10만 킬로 키로수도 그냥 소소한데 이 차의 가장 문제점은 요거 불법 구조 변경이에요. 불법 구조 변경 요거 U로 돼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불법 구조 변경하고서 했으니까 이거를 구조 변경하지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구조 변경이 안 되는 게 있죠. 흡기랑 배기는 구조 변경이 되는데 이게 머플러 팁이 이게 범벅 바깥으로 삐져나오면은 이게 구조 변경이 되나 일단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희망적으로 볼만할까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고 싶은 차. 근데 이제 튜닝카가 뭐 이것저것 ECU 매핑 해갖고 랩핑이랑 매핑이랑은 틀린데 랩핑은 그대로 이제 바깥에 시트지를 덮어 씌운 그 색깔을 바꾼 차. 희망하시는 그 색깔로 바꾼 뭐 흰색에서 흰색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약간 재질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뭐랄까 매핑은 ECU 매핑이라고 해서 차에 들어가는 요만한 이제 컴퓨터가 있어요. 그 컴퓨터를 좀 이제 조금 조작을 해서 약간 해킹 비슷하게 해서 그거를 이제 이 차가 달릴 때 들어오는 공기량을 좀 이제 조절을 하거나 뭐 아니면 밟을 때 좀 이제 토크라고 해갖고 차가 이제 튀어나가는 속도를 좀 이제 제어해주는 그런 컴퓨터를 조작을 해서 좀 더 초반에 빨리 치고 나갈 수 있게 뭐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불법이에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떤 게 이거는 좀 왠지 복합적으로 그런 거 구조 변경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를 보려면은 등록증상을 이렇게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흡기 배기가 안 돼 있다 하면은 여기 이게 조금 튀어나와 보이고 흡기도 이제 돼 있는데 순정이 아닌데 뭐 이게 전선도 좀 이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고 좀 다발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구조 변경 해야 될 게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 나올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선 한 50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보긴 봐야 되겠지만 웬만해선 좋을 것 같다, 이런 차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총 37페이지 나와요. 37페이지 중에 지금 10분의 1을 한 겁니다. 10분의 1 한 거고, 로체 LX20 이게 무사고라고 체크 안 된 것들은 웬만하면은 건너뛰고 봅니다. 웬만하면 무사고일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건너뛰고 봐요. 이렇게 오래됐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진에는 다 깨끗해 보여요. 찍을 당시에는 광택한 직후에다가 그 다음에 뭐 좋은 부분만 보이는데 차량 뭐 하부라든지 뭐 엔진 속이라든지 안 보여주죠. 연식 좋고 키로수 짧으면은 그래도 이제 하부를 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보면 좋죠. 뭐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휠도 많이 까졌네. 이러니까 뭐 쉐보레 스파크 LS 스타입니다. 금액은 아마 500까지 깎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스파크 또 흰 색깔이에요. 흰 색깔이 제일 인기 있는 색깔, 중고차 매매단지에 매입이 돼서 들어오면은 제일 금방 팔릴 것 같은 색깔입니다. 매입하는 사람들도 돈 10만원 주기를 다른 은색이나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은 조금 주저가 됩니다. 왜? 색깔 이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색깔이라, 흰색은 어느 분이나 구매해서 10이면 10 내지는 9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색깔이라고 치면은 다른 색깔은 뭐 10명 중에 한두 명, 뭐 두세 명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구매하실 때 조금 식상한 색깔이라고 하더라도 유행 안 타는, 호불호가 안 갈리는 흰 색깔을 구하시는 게 좀 이득일 수 있고, 이 차는 또 이제 휠도 튜닝이 돼 있어요. 휠은 타이어가 바깥으로, 여기서 바깥으로 삐져나오지만 않으면은 구조 변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썬팅도 너무 진해도 구조 변경을 할 필요가 없고요. 차는 순정으로 보이고, 여기도 그냥 실제로 보면은 빛이 많이 보이고 이제 해상도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이제 해상도의 이제 사진으로 보아 먼지도 좀 보이니까 조금 그냥 실제로 타보면 좀 어두울 겁니다. 또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겉 외관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보는 게 더 심하게 안 좋고, 심하게 정도는 아니고 더 안 좋고, 그 다음에 실내는 실제로 보는 것보다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 실물로 보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가 접이식 백밀라는 없어요. 스파크가 대부분 접이식 백밀라는 없는데 그래도 뭐 사모님 사주거나 첫 차로 타거나 저는 경차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500만원 전후로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이런 차, 등급이 LS이기 때문에 휠이 원래는 이 휠이 아닌데 휠을 바꿔놨기 때문에 휠발로 좀 안 사도 될 부분이 좀 이제 사고 싶은 차로 이 정도면 바뀌지 않았나. 휠이 그렇게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쉐스는 아니에요. 네, 좀 안 좋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약간은 까졌어요. 디테일하게 보면은 후방 감지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접이식 백밀러만 없을 뿐이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무사고에 불법 구조 변경 없고 침투차 아니고 진단기를 꽂아보니 양호에, 이것도 성능도 올 양호. 외판만 그냥 겉에 펜다랑 조수석 오른쪽 문만 교환됐고 들어온 지도 역시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에 이거고 이 휠을 껴져 있고 그냥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정도 느낌이 그대로다. 여기 밑에는 좀 까졌어요. 근데 이제 뭐 자세히 보면은 이런 스크래치가 좀 중고차니까 넘어갈 정도지 않을까. 근데 여기 밑에가 조금 글쎄요, 약간 오염이 되어 있는데 위에는 이렇게 됐고 밑에는 광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들어온 건지 녹이 좀 올라온 건지 글쎄요,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로수가 경차치고는 짧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올류모닝도 이제 제가 그 4월 2일인가 3월 말쯤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대 보시면은 안개등 없고
그 스마트 제일 낮은 등급의 시트, 가죽 시트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블루투스 되는 선 없이 연결해 갖고 무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열선도 없고, 백밀러도 접이식 백밀러가 아니에요. 이 사이드 미러도 버튼 눌러서 접고 여는 게 아니라 그 손으로 접고 여는 거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휠인 것처럼 그냥 휠 캡이 껴 있고, 깡통휠 위에다가 그냥 이제 저렴한 이렇게 휠 캡만 껴져 있는 겁니다. 자, 또 상관없다, 나는 이제 뭐 그냥 업무용으로 탈 거고 그냥 배달용으로만 탈 거다 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에어백이 여기도 있어요. 여기 운전석 왼쪽 뒤 여기 또 있으니까 그냥 뭐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타셔도 됩니다. 핸들 리모컨도 없고.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금액들, 쭈루룩 나와 있는 여기 있는 금액들의 차가 다른 사이트에는 왜 싸게 나왔죠? 라고 하면은 그건 허위 매물이니까. 근데 싼 게 한 50만원 차이 나요. 그래도 허위 매물이야. 그래도 허위 금액, 여기 나와 있는 금액에서 50만원씩 잘 안 빼준단 말이에요. 뭐 빠져봤자 여기 520이라고 돼 있는 거는 진짜 520 받을 분들보다는 한 5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 해봤자 490, 500, 510 이 정도 받으실 분들. 근데 거의 500개 이제 판매할 의도가 있으신 분들이 보통 이제 올렸을 거예요. 차주별로 이제 다 의도가 틀릴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제가 더러 차를 한 달에 좀 몇십 대 이렇게 팔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차를 갖고 있는 그 차주분들의 스타일을 대부분 이제 동일하게 좀 여기는 부분이 있으면은 보통 한 20회 정도는 보통은 빼주지 않나 싶어요. 보통 차주분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 이거는 이것보다는 등급은 높은데 키로수가 많아서 연식은 하나 좀 좋은데 어차피 3개월 차이고 키로수가 4만 키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똑같다. 근데 딜없어. 단지 이제 자동 접이식 백밀러다. 이게 버튼식으로 누르면은 요게 접히고 닫힌다. 그리고 휠도 깡통이, 이거 휠은 깡통이래요. 열선은 있고, 요거는 스마트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약간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마감이 조금 이제 여기 밑에가 알루미늄 같은 느낌의 그런 이제 몰딩 같은 느낌의 그런 부분, 샤시 같은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도 또 밑에 가죽 시트고 한 이 정도 좀 업됐는데, 문제는 키로수가 똑같으면 이게 더 낫겠지만 키로수가 4만 키로가 많고, 경차는 일반적으로 7만 키로가 넘으면은 조금 이제 경차로서 조금 많아 보여요. 경차는 아무래도 짧은 거리 왔다 갔다 하려고 의도를 하신 분들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구매자층을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키로수가 많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업무용으로 탔을 수도 있지만 그럼 괜찮은 거 아닐까,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면 안 되고, 키로수가 많으면 일단은 조금 안 좋을 확률이 20%든 30%든 40%든 좀 많아지니까, 될 수 있으면은 좀 금액을 한 100 정도는 올려서 타는 게 나중에 되팔 때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유가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성향이고 각자 이제 개취라고 해서 개인의 취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그 키로수 짧고 600만원이 넘어가는 그 금액대의 차량이 좋으실 수도 있는데, 금액 이따가 그 내지는 이제 제가 올류모닝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또 이제 보시면은 이 500만원대 차량보다는 600만원대 전후되는 차량이 적어도 550 이후에 500 후반의 차량들이 이따가 또 이제 500 후반대 차량을 보실 거지만, 그 정도 되면은 좀 괜찮아 보이실 겁니다. 지금 쭈르륵 받고 아반떼 MD
전 650 정도가 이제 괜찮다고 했는데 키로수가 일단은 많아요. 그러니까 아반떼 MD는 그 2011년식이면은 지금 7년 정도가 됐고 1년에 보통 2만 킬로 정도 탔으면은 이 정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구매하실 금액이 뭐 요거에 맞춰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키로수를 좀 줄이셔갖고 10만 될 수 있으면 언더로 구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요, 전 장거리 위주로 이 차를 개인 용도로 타기보다는 거의 7, 8, 90%를 그 업무용으로 좀 쓰겠다. 그래서 나는 금액에 맞춰야 된다. 돈도 없고 현금으로 하고 싶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안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종을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 포르테로 이제 바꾸시면은 금액이 싸져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제 연식 때 이제 GDI는 600, 700, 800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냥 포르테로 이제 보시면은 비록 GDI는 아니더라도 이제 좀 적당한 차량들이 나오니까, 밑에 보시면은 바로 5만 킬로가 낮아지잖아요. 이게 연식은 이래도 저는 차량을 판단할 때 연식보다는 키로수를 더 쳐줍니다. 키로수를 더 짧은 거를 쳐줘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덜 진동을 느끼고 덜 방지턱을 넘고 덜 세상에 그런 이제 차량 시세에 좀 져야 되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을 요소를, 이 차는 2번 겪었을 걸 이 차는 3번 겪었으니까 안 좋을 가능성이 요 차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특정의 불확실한 이제 노면 사정과 뭐 이런, 게다가 또 이제 운전할 때 어떤 차량의 배치와 어떤 속도를 겪을지, 그런 이제 경우의 수를 이 차는 2번 겪었고 이 차는 3번 겪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30%가 이 차가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16만 킬로 정도 되면은 교환 주기가 올 그런 이제 미션 오일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체인이라고는 하지만 타이밍 벨트가 체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그 겉벨트는 갈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교환돼야 되고, 뭐 플러그라든가 뭐 라이닝, 뭐 드럼 뭐 이라든가 누유 이런 부분에서도 취약할 수도 있고, 이 정도 되면은 좀 많이 좀 이제 얼었다가 녹았다가 열받았다가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냉간, 그 다음에 뭐 예열, 그 다음에 뭐 열받음을 뭐라고 할까, 아무튼 뭐 뜨거워지고 뭐 그랬던 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소음기도 그렇고 허브 베어링, 뭐 밑에 활대 링크, 뭐 로우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듣지 않았던 용어의 그 수리할 부분들이, 요게 수리를 해야 될 확률이 30%, 40%가 더 넘는 거죠. 이제 키로수가 올라갈수록 여기서는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가속이 된다, 수리할 거는. 그래서 이제 15년에서 20년 사이쯤 되는 차들이 폐차를 괜히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해요. 크루즈 .6입니다. .6이면은 미션이 .6이랑 .8이랑 다를 테니 이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사고 유사고에 뭐 그냥 이제 뒤 핸다 이 정도면 거의 무사고죠. 들어온 지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고, 이 차 괜찮을지 한번 봐주세요. 되게 애매한 그런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크루즈는 그래도 7, 800 이상은 봐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파크 LT 내비게이션 있고 성능 보면은 크지 않을 거예요. 딱 금액만 봐도 스파크가 520 걸렸는데 무사고가 아니고 유사고에 막 엄청난 사고 있고, 밑에도 점검자 의견란에 엄청 써있고, 그리고 이거 날짜도 많이 지나 있으면은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고 좋은 차는 없고 적당한 금액에 적당한 차 이렇게 있다 라는 거고, 왜 그런 건지 대충 이제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 시트도 가죽 시트에다가
좀 이제 저는 차 전체적인 느낌 올 때 이 사진을 좀 많이 참고를 하는데, 이 사진은 시트가 여기가 해지거나 오염이 돼 있거나 좀 어디가 여기 핸들 커버가 좀 많이 해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엔진룸이 보통 사진이 있을 테니까 여기 그래도 밑에 한 이 정도, 그리고 어디 오염되거나 뭐 흡기 배기가 뭐 튜닝이 돼 있다거나 뭐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순정이 아닌 뭐 좀 뭔가 미심쩍을 만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차 전체적으로 보고서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차도, 뭐 이게 안 좋은 차는 아니고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좀 희망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경차 500만원대 이제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 스파크 구하시는 분 덜어 이제 문의가 오셨는데, 요 정도 차가 좀 이제 괜찮아 보이고 합니다. 토스카 프리미엄이 이 가격이면은 키로수가 짧아도 조금 이제 비싼 듯한 느낌이 드니까 무조건 좋아야 된다. 미세누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는 그냥 넘어갈만 하고, 일단은 수치적으로는 이거 하나 넘어갈만 하고, 없을 겁니다. 날짜는 이제 토스카 프리미엄 치고는 좀 비싸서 그런 건지 안 나가는 건지 글쎄요. 근데 연식 좋고 키로수 좋으니까, 썬루프 있고, 그리고 마크도 좀 소스하고 뒤에 이렇게 빨간색 덧대진 게 조금 이제 비쌀 수 있어요. 그렇게 보고, 내비게이션도 많이 좋지도 많이 나쁘지도 않은 그냥 내비 적당한 것 같고, 일단 후방 카메라 용도로 많이 보시고, 실질적으로는 정품 내비, 기아, 현대, 뭐 다른 이제 타사 정품 내비들을 따라갔다가 낭패를 본 적이 조금 덜어 있어요. 길을 이제 좀 자기가 내비게이션 본인이 알려주고 싶은 쪽으로만 알려줘서, 내가 생각하는 길은 이 길인데 저쪽 길로 가라고 하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해서 빠졌는데, 좀 약간 의도치 않은 좀 기분 나쁜 일을 겪은 적이 좀 덜어 있어서, 정품 내비보다는 저는 이제 핸드폰 내비게이션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좀 더 지방 출장 매입할 때 좀 선호를 합니다. 일단 깨끗해는 보이네요. 선루프도 있었고요. 예, 일단은 뭐 금액이, 일단은 토스카 프리미엄 치고는 조금 이제 비싼 금액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무조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페이지, 이제 5페이지 됐어요. 여기서부터는 5페이지씩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SM5 신형은 500만원 주고 사기에는 안 될 금액으로 보여져요. 유사고에 사고 있고, 그러니까 싼 쪽에 포진되어 있는 차를 희망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아닌 거라는 거를 저는 7년 동안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것들 차는 있는데 이런 게 괜찮느냐, 저는 안 괜찮은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사고도 무사고고, 그냥 이거에다가 유사고인 이유가 여기 밑에 차 밑에 왼쪽 여기 밑에가 교환이 됐대요. 그래서 유사고인데, 시트 이거고,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글쎄요. 일단은 다른 차에 비해서는 조금 희망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것도 이제 희망일 뿐이고,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으니까 530에 키로수를 좀 이제 견뎌야 된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차가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진짜 꼼꼼하게 봐야 돼. 이런 거 계속 보다 보면은, 희망적으로 계속 보다 보면은 진짜 시간 하루도 모자라요. 하루는 되지 않을까? 근데 차를 너무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를 그렇다고 걸르기엔 아깝잖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조금, 요 차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부정적인 요소로만 이제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아닌 건 아닌 거고, 요거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키로수가 있으니까 괜찮으세요? 전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제 TG 그랜저는 보통 3,400만원대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0만 밑으로 보시려면은 500, 600, 그리고 이제 2008년 말 이후 거 뉴 럭셔리 그랜저는 그 보통
5, 6, 7, 800 정도 되는 것 같고, 더 럭셔리 그랜저는 거의 1000만원 전후 돼야 HG 그랜저 바로 밑에 거, 그거는 거의 1000만원 정도 왔다 갔다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900만원 전후, 뭐 키로수 많아지고 뭐 하면 800만원 중후반대 이렇게는 보셔야지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보험가다들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패스하겠습니다. 바로 6페이지에서 10페이지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차를 우리가 고르려고 하는 개념보다는 어떤 차가 있는지 보려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로체 이노베이션이 LX20인데 500만원이 넘는다면은 조금 비쌀 수도 있지만 일단 키로수가 좋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는 그냥 소스하고 시트도 깨끗해 보여요. 하이패스 룸밀러고, 전동 시트는 LX20이니까 없을 거라는 가정이지만 접이식 밀러는 있고 열선은 있습니다. 성능도 왠지 괜찮을 거예요. 이 금액이면 로체 이노베이션 치고는 조금 요즘 시세에는 좀 비싸니까. 불법 구조 변경 없고, 사고차 아니고, 침투차 아니고, 양호에 미세누이 정도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정상급. 3개니까 조금 이제 합리적인 의심으로 조금 더 꼼꼼히 봐야 될 것 같고, 띄어서. 그리고 여기 휀다, 여기 본넷 정도면은 안쪽까지 먹지 않았을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고 보는 게 생각보다 진짜 맘먹고 묵방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이제 거의 이게 정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에 이게 차 본넷이라고 치면은 그냥 동 박아서 이렇게 된 거죠. 살짝 엔진은 살아있고 한 이쯤에 엔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충격을 받았으면 조금 이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게 의심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한번 보시죠. 이렇게 딱 봐서 차가 엔진 괜찮고, 시운전 했을 때 괜찮고, 띄웠을 때 괜찮으면은 좀 어느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커터 패널 외판 충격 있음, 여기 6번 커터 패널.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의심으로, 너무 의심은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믿고, 그러면 카이스토리조에 하면은 보험 개발은 카이스토리조에 하면은 좀 되지 않나요?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카이스토리조에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묵방 작업을 맘먹고 하면은 거기 보험 이력이 안 나온대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530 정도 금액이 걸려있으면 500까지 되는 건가요? 그럼 520이랑 530이랑 차이가 뭔가요? 몰라. 차주별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뭐 510까지 깎아줄지 아니면 500까지 깎아줄지는 이 차주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스파크 스트라이프 에디션 6만 킬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전 요런 거 좋아하는데요. 휠도 이거 이쁘고요. 약간 기스 좀 이 정도면은 좀 넘어가면 하자 좀 아쉽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내비가 좀 빛이 바래졌고, 여기는 조금 볼만한데 여기가 좀 바랬죠. 그죠? 아무리 좀 포커스가 아웃 포커싱 돼 있어도, 이게 인 포커싱 돼 있어도 좀 그러지 않을까. 열선은 있고, 후방 카메라 있고, 없는 것보단 낫죠 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빛이 바랬으니까 여기 후방 카메라 부분을, 이 렌즈 부분을 컴파운드로 그 드릴 같은 걸로 좀 이제 뭉개면 여기 도장면이 이렇게 안으로 메어지듯이 요게 조금 밝아질 수는 있습니다. 뿌연 게. 근데 이 전체적인 노이즈라고 해서 조금 이게 약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영상이 방송으로 나오기에는 방송국 뭐 이제 지상파 방송으로 나오기에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깔끔하게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 정도로 나오려면은 아예 그냥 렌즈를 바꾸던가 아니면은 내비를 바꾸던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비 나오는 상태도 이러니까. 후방 감지기 있고, 라이트를 킨 상태. 그러니까
낀 상태니까 여기가 파래지죠. 버튼들이 다이얼 같이 생긴 게. 열선 나오고 성능 보면은 그냥 이 정도. 여기 휀다도 조정 있지 않을까? 없네요. 그냥 왼쪽으로 콩 박은 것 같습니다. 들어온 지 지금 3개월 정도 됐으니까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550?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사고 미세누유. 수입차가 잘만 구매하면은 이제 요게 2.0인데 약간 준중형보다는 크고 국산차 중형보다는 작은 느낌입니다. 근데 실내 기준으로 잘 사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문제가 있을 때, 하자가 터졌을 때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 저는 감당 못하니까 이거를 안 팔고 싶은 거예요.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딜레마죠.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고, 저는 미리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부분, 감당할 수 있는 차는 국산차이기 때문에, 수입차는 가급적이면은 보증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차량, 뭐 100만원이라도 바우처가 남아있는 차량, 워런티가 남아있는 차량을 좀 이제 팔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런 차를 판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차, 중고차가 뭐 다 그렇고 수입차 뭐 수리비 나와봤자 뭐 100만원 200만원 뭐 더 나올까요? 이렇게 그 정도는 200만원 수리비가 미리 확인을 하면은 안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판매한 적도 있고, 뭐 아우디 A6라든지 A 뭐 그런 쪽을 이제 판매한 적도 있고, BMW도 판매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덧 제가 그러네요. 네, 좀 여러 대를 판매했는데 감사하게도 좋아해 주시고 봐주셔서 했는데, 가급적이면은 좀 이제 흔쾌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벌 욕심에 이제 가득 차 있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모든 손님이 다 저를 인해서 좋으셨으면 좋겠다. 과거에 이제 베리타스 매니아층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도 간간히 보면은 좀 국산차인데 국산차 같지 않은 대우차, 마크도 이제 대우 마크가 아니니까 이런 차 이제 좋아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무에 왠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금액대가. 네. 일단 수치적으로 괜찮으니까 이 차가 괜찮다는 건 아니고, 차를 직접 보고 꼼꼼히 보고 시운전 해보고 이제 띄워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 뒤에 이것도 있네. 그러니까 수입차 같은 느낌, 뭔가. 그래서 매니아층이 있어요. 머플러도 원래 포피는 아닐 거예요. 원래는 듀얼이나 뭐 그랬을 텐데 포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많이 접하는 차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포피는 무조건 아닐 거예요. 거의 듀얼일 겁니다. 국산차나 수입차나 포피로 나오는 차가 스포츠카 말고 있나요? 자, 뉴 럭셔리 18만 킬로. 일단은 키로수가 많으니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TG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나왔던 고급 세단이기 때문에 아무리 디럭스라고 하더라도 프로토 에어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열선도 당연히 있고 전동 시트도 있어요. 디럭스인데. 타이밍 벨트 방식은 고강력 벨트, 체인은 아닙니다. 네, 휠도 깨끗하고 그냥 쏘쏘해 보입니다. 키로수가 많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키로수가 조금 있으면은 1, 2년만 타도 20만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심사숙고해서 사거나 아니면 금액을 좀 올려서 뉴 럭셔리 그랜저라고 한다면 글쎄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프레이션은
이미 차고 넘치는 이 금액대에 살만한 차예요. 무조건 좋을 겁니다. 10만 킬로에다가. 그러니까 딜러들도 이제 매입하는 딜러들 생각이 있으면 이 금액대에 이제 뉴 인플레이션이 많이 좋지 않으면 이 금액대 안 올리거든요. 그럴 이제 희망적으로 또 보는 건데 왠지 그럴 것 같다. 날짜도 얼마 안 됐을 것 같다. 2달이 안 됐을 것 같다. 그쵸? 그렇다는 겁니다. 요거는 좀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썬루프 있고 GDI는 아니고 CVVT인데 흰색 제일 호불호가 안 갈리는 색깔에 키로수도 적당하고 정품 내비게이션 갖고 있고 엔진은 차라리 이렇게 먼지가 있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게 여기다가 물을 뿌려서 세차를 해버리면은 그 조금 안 좋을 요소가 이제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아마추어가 뿌렸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썬루프에 열선에 전동 시트는 거의 무조건 없고 원래 없는 차니까 여기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스마트키 있고 이 정도면 뭐 정품 내비. 성능 보니까 무에 검사기간 내년 5월 16일까지 앞뒤로 한 달이니까 툭툭툭 내려면 사고 없고 점검자 의견란도 없고 들어온 지 얼마 됐고 요런 차가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옵션도 나쁘지 않고 디자인도 그 기아자동차 피터 슈라이어 그 디자인 총괄 사장님인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오셔서 유럽에서 오셔갖고 처음 만든 차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디자인이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주관적으로 보기에는 빠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엔진도 CVVT가 이제 결함이 있다는 얘기는 크게는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타봐서 알지만 여기 가끔 이제 겨울에 많이 추울 때 귀뚜라미 소리가 조금씩 팬벨트 벨트 그쪽에서 저 올라오는 증상이 저만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증상이 있었다는 거 외에는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접이식 빅밀러도 있고 썬루프도 있고 열선도 있고 정품 내비도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에 스마트키까지 있으니까 이거 프로토 에어컨이니까 좋아 보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좋아 보이는 거는 또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0페이지가 차 올모닝 이제 럭셔리가 나왔죠. 근데 이제 아직은 호불호가 갈리는 색깔이 은색에 키로수가 좀 더 5만 전후였으면 좋겠는데 조금 간당간당하게 8만 키로 이렇게 무사고 좋을 겁니다. 은색이니까. 그러니까 합당한 금액의 차량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좋을 확률이 높아요. 등급도 럭셔리 스포츠 바로 밑에 럭셔리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 소나타 9년 10월식 10년형 이거는 키로수가 5만 키로라도 전 안 팔고 있어요. 2012년식 미만짜리는 세타2 엔진이 뭐 2.4 GDI랑 그 다음에 2.0 터보 만 이게 그 부상 보증 엔진이 된다고 하는데 엔진 보증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는 그 와이프 소나타를 팔고 사갖고 이득을 본 금액보다는 손해를 본 금액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안 팔고 싶은 게 아니라 안 팝니다. 매입도 안 해요. 12년식 이하 거는 13년형부터 13 아무리 이제 대로등이 더 브릴리언트 대로등 껴도 연식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이 차가 만약에 보링을 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도 솔직히 안 팔고 싶습니다. 와이프 소나타 K5 2012년식 미만 거 올 싹 다 안 팔고 싶습니다. 라스트 프리미엄 ID 라고 써있는 거는 1.8이라는 얘기예요. 1800cc. 네. 미션이 좀 달라져서 좀 괜찮다. 그나마 이제 0.6보다는 괜찮다라고 해도 제가 직접 보니까 튀더라고요. 다 튄 건 아닌데 그래도 양호해 보여도 팔기 불안하더라고요. 미션 변속할 때마다 뭔가 이제 좀 둔탁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모든 차가 안 팔고 싶은 차. 요것도 라스티 프리미어도 0.6, 0.8 다 안 팔고 있습니다.
크루즈 .6까지. 크루즈 .8부터는 조금 이제 글쎄요 라고 하면서 일단 한번 보시죠. 불안해하면서 약간 혈압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올라가면서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 편이고, 뉴 인퓨레이션 이거 괜찮을 거예요 무조건. 네, 이런 거는 삼성께 요거까지가 프랑스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모델이고 베스트셀러 모델이었죠. 당시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그 차에 좀 이제 연비가 조금 뭔가 더 나온다는 의견이 약간 있어서 그렇지 이 차 무조건 좋을 거예요. 성능도 봐도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죠. 그죠? 그러니까 오래된 금액, 이 금액에는 오래된 차가 많이 안 보일 거예요. 이 차종은 뭐 로체나 NF도 세타 1 엔진이라서 조금 제가 안 좋았던 점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세타 1이든 세타 2든 뭐 이런 소리들이 조금 이제 차가 지나갈 때라든지 엔진룸 열어볼 때라든지 뭐 덜어볼 때 나면은 소름 돋을 정도로 좀 그래서. SM7 뉴아트는 17만 킬로가 이제 나오네요. 근데 아무래도 키로수가 조금 이제 애매한 커트라인이고 하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평균 키로수라고는 하지만 10년에 16만이면은 2만 5천 정도 탔나요? 그랬다곤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금액에 맞춰서 조금 이제 요 금액대면 억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더 썼으면 좋겠다, 제 희망입니다. 소울 이런 거는 560대 좀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울 내비 매립돼 있고 사고 유사고는 무조건 아닐 테니까. 이제 3박자 되기 직전에 그냥 이제 휀다 하나 비껴나간 콩 이런 차인데, 그 이제 여기 11, 12, 11이 웬만해서는 체크된 게 없고 밑에도 체크된 게 없다, 그리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하면은 이 정도는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은 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안 괜찮은 거는 안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저한테 이득이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는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 25페이지 조금 남았습니다. 저도 조금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힘들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달려보겠습니다. 더 뉴모닝이 나와요. 근데 더 뉴모닝이 올뉴모닝 위에 거잖아요. 근데 이 570에 39,000 은색깔이면은 전 차라리 그냥 올뉴모닝 키로수 3만 킬로대 한 4, 5만 킬로대를 차라리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 이게 가죽 시트도 아니고 하니까 뭐 더 나아진 게 그냥 디자인밖에 없으니까, 안개등도 없고 하니까 차라리 아까 봤던 럭셔리가 낫지 않아요? 은색깔 520짜리인가? 액센트 신형도 이제 괜찮은데, 액센트 신형은 제가 이제 판매를 했을 때 왠지 600 전후가 나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반떼 MD 살 돈으로는 600으로 이제 보시지 마시고 한 600 후반부터는 아반떼 MD를 봐주시고, 좀 이제 상관없다, 크기가 약간 차이 나는 거는 뭐 느끼지 못할 약간 차이 나는 건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액센트 신형은 600 전후가 조금 이제 나요. 저번에 흰 색깔 600만원 정도 됐었나요? 그 여수에서 오셨던 그 여자친구분이랑 오셨던 분, 아반떼 MD 이게 보시려다가 액센트를 보니까 액센트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액센트로 일부러 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좀 이제 면밀히 따져보고, 진짜 면밀히 따져보고, 아반떼 MD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면 아반떼 MD를 팔고, 액센트를 구매하시려고 하면 액센트를 이제 팔려고 했고, 한 차종만 뭐 톡 제가 이제 차주분한테 부탁해서 금액을 올린 거 진짜 절대 없이 정말 정직하게 판매를 했던 차, 그 차 아반떼 MD 동급보다는 키로수도 더 많이 짧아지고 4만이었나? 6만이었나?
5만이 좀 안 됐으면 그랬을 거예요. 흰 색깔의 무사고차. 그 차 괜찮아갖고 48,000인가 6,000인가 그 키로대 차를 보다가 8만 키로대 차를 또 보다가 8만 키로대 차는 탑이었고 밑에 거는 프리미어였는데 결국에는 프리미어도 이제 나쁘지 않아서 차도 깨끗하고 그래서 그 차로 이제 구매하셨는데 그 가격대가 600만원 이었습니다. 바로 저번 주 것도 까먹네요. 그분 얼굴과 그분 여자친구분과 그날의 모든 게 생각이 나는데 그 금액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뭐 확실한 거는 600만원대였다 라는 겁니다. 아 600! 아닌가? 얼마였지? 650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600만원대 650이었나? 네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왔다 갔다. 여기 완전 무사고 은색깔도 상관없다. LE 익스클루시브 보스 에디션 6만 킬로. 이거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요. 색깔이 이래서 그렇지 색깔 왜 나 은색이 더 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직물 시트와 가죽 시트가 이제 좀 병합된 시트고 블랙박스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시트가 그냥 이제 글쎄요 이게 오염이 된 건지 아 여기는 직물이니까 글쎄요 약간 세무 재질 같은 느낌인가? 그래서 모직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가? 실제로 보면은 그냥 이제 여기를 어떻게 좀 닦아내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바디킷 들어가 있었죠? 아닌가? 아니네요. 바디킷은 여기 밑에 에어덴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보스 에디션이면 스피커가 좀 이제 일반 스피커랑 뭐 다르다는 것 같은데 성능 보면은 무무무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검사 날짜는 조금 임박했어요. 다음 달 29일까지긴 한데 이걸 해달라고 하면 해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고 없고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들어온 날짜가 오래됐다는 거는 글쎄요 이것보다 이제 싼 것들 중에 10만 킬로 전후가 더 잘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한 3개월이 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2월 1일 바로 전날이니까 2달 됐다고 보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죠.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보긴 봐야 되겠지만. 다음 30페이지. 네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올뉴모닝 디럭스 스페셜 무조건 좋을 거예요. 무조건. 열선은 없고 핸들 열선은 없고 내비게이션은 실제로 봐야 되겠지만 조금 흐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있긴 있고 후방 카메라 나오고 그 다음에 에어백 사방에 있고 휠도 5발이 아니라 8발짜리 그 플라워 휠이고 타이어도 그렇게 많이 달아 보이진 않아요. 성능 봐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무에 양호양호 미세누 2개 정도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 3월 9일날 들어왔다. 아 사이드실 패널 찌그러짐 때문에 다소 좀 저렴하구나. 사이드실 패널이 여기 밑에 이거 왼쪽 밑에고 오른쪽 밑에는 안 나와요. 여기 단지 특성상 이쪽은 안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오른쪽이니까 어느 쪽인지 모르네. 아마 안 보이는 쪽이겠죠. 오른쪽. 차가 경사진데 여기가 우회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른쪽 밑에가 찍혀요. 이쪽 밑에가. 그래서 거기가 좀 찍혀 있나봐요. 블랙박스도 있고 하이패스도 있고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시빅 한번 볼까? 근데 연식이 또 8년 10년 됐고 9만 킬로라서 일단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수입차가 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검사 날짜도 임박하긴 했는데 글쎄요
차라리 나는 수입차 살래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게 보증 부분이 문제라. 웬만해서는 뭐 6개월에 뭐 10,000km 해준다고 해도 뭐 막상 갖고 가면은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도 있고, 뭐 한 달에 2,000km가 보통 일반적이긴 한데 수입차는 아예 그런 게 이제 보증이 안 된다는 게 이제 관례처럼 이제 많은 딜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어디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해준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손님 땡길 수는 있지만 나중에 또 하다 터지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관례니까 보통은 리스크를 다 안고 해줄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또 이제 또 유튜브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이제 믿을 수 있을지, 만약 아직 하신 분이 안 계시니까. 두려운 차 아반떼 럭셔리 13만 킬로 밑에 좀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뭐 천장마감 돼 있어도 성능도 제가 봤을 때는 유사고, 이게 사고가 좀 이유가 있는, 그리고 등화장치 제거니까 뭐랄까 이게 뭔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엔진을 LPG에서 휘발유로 바꾸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인가? 썩 안 팔고 싶은 차. 키로수도 13만이면은 아반떼 연비가 13만이면은 조금 적당하거나 많아요. 적당하거나 많았고, 그래서 좋고. 요거는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 키로수가 좀 많아요. 15만 킬로, 거의 16만 가까이 됐고 썬루프는 있고 한데 키로수가 차라리 많은 차도 제가 판매한 적이 있는데 이것보다 좋았어요. 뭐 바디킷, 에어덴 같이 바디킷 들어가 있고 14만 9천이었나 그랬을 거고, 썬루프도 있었고 내비게이션도 이렇게는 달려 있었는데 더 좋았고. 다음 35페이지 다 왔습니다. 이제 포르테 GDI가 나오는데 690만원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옵션이 좀 안 좋아요. 여기가 원래 이제 디럭스 이상의 모델에 들어가는 그 럭셔리나 프레스티지에 들어가는 그런 오디오가 아니에요. 제일 엔트리 깡통 오디오고요. 그렇다고 기능이 안 되냐, 뭐 라디오 나오고 억스 단자 꼽아갖고 그 선 연결해서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들을 수 있고 USB 꽂으면 또 인식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또 프로토 에어컨이 아닌데 에어컨은 또 히터도 또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열선은 없을 거예요. 열선은 없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원래 버튼이 없고, 휠은 다행히 깡통휠이 아니고, 겉모습은 똑같아요. 엔진도 똑같고. 그러니까 난 다 상관없다. 근데 접이식 백밀러가 없어요. 아 상관없어. 다 상관없으면은 그냥 보시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좀 이제 많이 없어 보이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괜찮은데 없어 보이니까 좀 있는 쪽으로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들어온지는 3월 10일 사이드실 패널 판금 있음을 여기 이 밑에 긴데 이쪽에 적어야 되는데 밑으로 뺐다라는 겁니다. 눈에 띄는 거 15만이니까 눈에 안 띄고. 근데 이건 로체 이노베이션 치고는 키로수가 짧아서 그렇긴 한데, 이 엔진도 NF 소나타랑 같은 엔진이라 썩 이제는 신뢰할 수가 없는 엔진이긴 한데, 뒷자리 열선도 이렇게 해놨네요. 버튼이. 로체 이노베이션 많이 팔았는데 이상하게 로체 이노베이션은 매입할 때도 괜찮았고 판매할 때도 괜찮았고 했는데, 이상하게 NF랑 YF가 그리고 K5가 제 속을 많이 썩였어요. 진짜 많이 썩였어요. 그 YF를 안 팔고 안 샀으면, 그리고 K5를 안 팔고 안 샀으면은 결국엔
결국엔 똑같다. 근데 이제 고생은 안 했겠다. 그 매입하고 판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 제가 시간 들여서 어디 가서 매입하거나 어느 분이 오셔서 저한테 사가셨거나 그게 의미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빵원 같은 느낌이에요. 손해를 많이 봤었어갖고 진짜 머리 아파요. 진짜 그 머리 아픔의 정도는 진짜 짜증날 때 정수리 막 하고 아무리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수리비가 갑자기 80만원 100만원씩 갑자기 황망스럽게 돈을 안 쓰면 차가 안 고쳐지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좀 제 심정을, 그렇게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당시엔 괜찮아 보였는데 저도 그래요. 아무튼 다른 차들 꼼꼼하게 보면은 웬만해선 전화 안 오는데 K5YF가 좀 이제 안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판매를 하고 나서 전화가 이제 차가 문제가 있다고 전화 오시는 분의 비율을 솔직하게 제 체감적으로 조금 이제 살짝 화르륵 빨리 계산을 해보면요 60대 한 대 정도. 네, 그 정도. 60대에서 80대까지는 아닌 것 같고 60대에서 70대 중에 한 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은 60대에서 그러니까 한 5% 미만의 한 3% 미만인 거죠. 3% 전후 한 2, 3, 4% 정도 되는 겁니다. 100대를 팔면은 한 두세 대? 아니지, 한 두 대? 네. 그렇죠. 한 그 정도 되는 거죠. 60대 한 대, 70대 한 대 나올 정도면은 100대 중에 한 두 대 나올까 말까 합니다. 제가 이제 문제 있다고 전화 오는 비중이 한 그 정도 돼요. 그 중에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일부러 전화 안 하신 걸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정도 됩니다. 그 웬만해서 진짜 문제 있으면 전화 오시겠죠. 아무리 성격이 좋으셔도 전화 오실 거예요. 그 정도 비율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녹화를 많이 했을 거예요. 엄청 지루하게. 제가 봐도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쵸? 아무튼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노력해서 한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00만원대 제가 한 두 페이지 남았어요. 근데 마지막 페이지까지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MD에 아직도 10만 킬로 럭셔리인데 10만 킬로면 괜찮아요. 썬루프 있고. 근데 내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직물이니까 직물 시트예요. 이게 가죽이 아니고. 스마트키는 있어요. 이거 정품 스마트키인데 럭셔리의 정품 스마트키가 원래 없는데 프리미엄인데 잘못 해놨나? 오, 이건 뭐야? 야, 이거는 휠 바꾸지 않는 이상 잘 안 팔릴 것 같은데요? 일부러 색칠해놨나? 뭐지? 실화야? 막 전기가 막 스파크 튀는 듯한 느낌 들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무에 올 양호에 그냥 앞에 3박자 핸들 유격. 이것도 안 되겠다. 이유가 있구나. 겉에서 보기에는 좋아 보였는데.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37페이지. 레이 럭셔리 패밀리 이 금액에 살 수 없어요. 괜찮은 거. 레이는 700 전후. 여기 인사이드 패널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가 12번을 간섭을 했는지 몰라요. 이만큼 했으면 약간 그랬을 수도 있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운전석 사이드 멤버 충격 변형. 여기 밑에 여기 8번 여기
그러니까 이게 좀 엉망진창이었었나? 3월 27일에 금액은 좀 더 싸지면은 전화는 오겠지만 키로수도 경차치고는 적은 키로수도 아니고 합니다. 프레스티지 휠인데 럭셔리에다가 휠을 바꿨어요. 상단 내비 매립했고 핸들 열선 있고 핸들은 아무래도 세월이 좀 있다 보니까 좀 해짐이 있고요. 뒷자리 열선 있는데? 럭셔리 패밀리지? 그러면 뒷자리 열선 있으면 패밀리가 들어간 거고 6대4 뒷자리가 시트가 폴딩이 돼갖고 뒤에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겁니다. 프로토 에어컨이 아니까 럭셔리가 맞긴 맞는 거 같고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으니까 성능 봐도 뭐 괜찮겠다. 아 그렇지 아까 봤지. 그러니까 레인은요, 레인은 700만원 정도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차종이 또 뉴럭셔리 2.4 디럭스, 요거는 이제 타이밍 벨트 체인 좀 찾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아무래도 TG 그랜저는 뉴 럭셔리랑 이제 포함해서 같이 동급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찾으시는 분들이 보통 약간 안 되는 금액인 그 300대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시고, 한 4,500 정도가 이제 적당할 것 같다. 590 정도, 600 가까이 되면은 조금 이제 과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냥 TG. 많이 달라진 게 디자인적으로 진짜 없어요. 뒤 대로등? 그냥 여기가 밤에 보면은 여기는 빨갛고 여기는 가운데 요만큼만 그 이게 LED가 좀 빠져 있는데, TG는 여기까지 이쪽 트렁크 쪽까지 LED가 한 2칸 정도, 전구 2칸 정도가 빠져 있어요. TG는. 근데 뉴럭셔리 그랜저는 이쪽만 빠져 있어요. 그냥 그 정도인가. 진짜 달라지는 게 크지 않거든요. 휠이라든가 실내 조금 살짝 어딘지 모를 부분이 좀 바뀌었다든가 그 정도 입니다. 성능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들어온 날짜가 오래됐으니까 다 좋은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들어온지 못해도 진짜 못해도 4개월, 웬만하면은 3개월 미만, 좋은 거는 한 2개월 안쪽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500만원대 봤는데 좀 여러가지를 봤어요. 경차로는 레인은 좀 안 맞고, 스파크 올유모닝은 그래도 500 후반이 돼야 좀 적당한 게 나왔고, 520대는 아무래도 몸 포기를 했었어야 됐었어요. 색깔을 포기하든가 아니면은 럭셔리 밑에 급 그냥 디럭스 스페셜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된다든가 좀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안 되는 차들이 이제 아무래도 아반떼 MD나 YF 소나타나 뭐 그런 차도 있었는데, 그런 차들이 왜 안 좋은지 이제 알았다. 그 금액으로 차를 보면 안 되겠구나. LS를 600 가까이 주고 키로수가 아무리 짧다고 해도 사는 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뉴 SM5 괜찮은 거 많이 나왔죠. 그리고 포르테도 괜찮은 거 좀 덜어 나왔죠. 그리고 중형급으로는 좀 위험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세타2보다는 1이 조금 낫나? 모르겠어요. 세타1으로는 제가 피본 적은 많이는 없는데, 로체,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뉴 SM5 인프레이션, 이런 차들 나왔고, 그리고 또 뭐가 나왔을까? 아무튼 한 55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들, 뭐 NF 트랜스폼도 나왔고,
세타 1이라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크루즈 나왔는데 크루즈는 좀 위험하다. 점육 이런 건 위험하고, 점팔도 주의해야 된다. 정말 주의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USM5도 괜찮은 게 500만원대 조금 될랑말랑한 게 키로수가 좀 많아서 그렇지, 키로수가 좀 짧았으면 좋겠는데 한 600, 700대면 괜찮아질 거예요. 무조건 딱 600만원대 말고 한 600 중반대에서 750만원대 가다 보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액이 싸질 겁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좀 이제 도움이 되셨을까요? 주저리가 엄청 많았고 혼잣말이 많았고 좀 쓰잘데기 없는 말이 많았지 않았나. 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좀 후회가 되고 하는데, 뭐 자주 하다 보면은 더 늘지 않을까. 지금도 배워가는 중이다. 손흥민의 말이긴 한데 저도 지금 배워가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지켜봐 주시고, 손님이 최근 또 영상을 다시 좀 하니까 좀 생기신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좀 이제 계속 영상을 쉬고 있는 중에서도 계속 오셨어요. 그래갖고 감사했었는데 표정이 안 좋았나요? 좋았는데요. 너무 하시다 보니까 쉬는 날도 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욕심이 있다 보면 쉬면 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침샘은 원래 몇 년 전부터 이제 진행이 됐던 거고, 이제 감기도 걸리고, 물론 비록 그 시기에 맞춰서 황사가 오긴 했지만, 아무튼 뭐 또 주저리긴 한데, 제가 이제 좀 좋은 쪽으로, 좀 보시기 편한 쪽으로 노력을 해서 계단 밟듯이 조금 열심히 좋은 쪽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용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는 중이니까, 조금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끼셨으면은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 느껴주셨어도 이 친구가 진짜 그냥 어찌됐든 노력은 하는구나 싶으시면은, 내지는 이제 내용이 좀 그나마 유익하다, 좀 도움이 된다 하시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말이 많죠? 하다 보면은 계속 말이 늘다 보니까 말을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달리기를 한 10바퀴 뛰면은 딱 멈추면은 좀 이상한 것처럼 말을 계속 해야 됩니다. 거의 1시간 반 넘게 이렇게 했는데,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는 한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 금액대인 700~800만원대, 그리고 그 다음엔 1000만원대 이렇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죄송해요. 스포티지R 투싼 AX 내지는 뭐 더뉴코란도 i40 디젤, 내지는 또 요청해 주셨던 수입차 좀 올려주세요 하셨던 분들,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고, 최대한 빨리 하고 싶은 이게 안 읽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급하시면은 저한테 이제 이쪽으로 파란색 번호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